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영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전자 오경수라고 합니다. 네, 이상한 나라에 이제 왔더니 모든 게 이상해서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오경수 이사님이고요. 소개하신 대로 한일 파테이크, 한일전자의 미래 새싹과 같은 존재,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한일 파테이크를 잘 모르고 있다가 예전에 드라이어기 그 비교 리뷰를 할 때 이런저런 제품들을 사서 이제 찍다 보니까 야, 이런 처음 듣는 회사의 제품이 이렇게 좋다니 하면서 이제 감탄을 먹고 그냥 그때 안 왔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회사가 오래되고 굉장히 유서도 깊고 기술도 있고 그런 회사더라고요. 저희 그 BLDC 지원이 그 당시에 사실 그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BLDC 드라이기로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영태 형님께서 이렇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좋게 해주시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지금 저희 BLDC 라인 중에서 가장 꾸준하게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제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거를 억지로 좋게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다 비교해봤더니 그게 압도했는데요. 뭐 성능도 압도했고 가성비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그때 사실 저보다도 미용실 원장님께서 완전 이제 감탄, 이거 되게 좋다고. 사실 근데 저의 영장보다도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원. 뭔가 좀 추억 속에서 이제 나올 것만 같은 그, 혹시 옛날 그 지원이라는 분하고 혹시 아까 와가지고 여기 사실 공장을 좀 살펴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BLDC 모터가 첨단 기술인 것도 알고 있고 네네.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공장 규모나 되게 이게 좀 작아 보였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것처럼 한 분 한 분들이 이거를 다 그 검수도 하고 만들고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올해로 42년 됐고요. 네. 이제 BLD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은 그나마 양산을 태워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뭐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이란 표현처럼 모터 밸런스를 잡는 거 사장님이 한 개씩을 다 직접 다 하셔서 생산을 하셨었고, 그런 모델로 처음에 나갔던 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BLDC 제품들은 정말 95% 이상 모든 공정이 국내 생산품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지원이가 사장님의 그 정성 어린 노력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제품? BLDC로는 BLDC로는 지원이가 첫 번이라고. 야,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 좀 요즘에 대형 공장 라인에다가 뭐 첨단 막 장비 자동화 막 이런 거 생각했다 해서 딱 왔는데, 근데 아까 공장장님 그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뭔가 감동을 받은 게, BLDC 말고 그냥 일반 모터라든지 다른 라인들은 그냥 일반 라인으로 돌리고 계시고, 네네. 이 BLDC가 우리나라에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고 네네. 두 개인가 있잖아요. 네네. 핵심 기술, 심장과 같은 기술이니 우리가 지키고 이걸 정말 잘 검수해서 하나하나 공을 들여야 되니 네네. 일일이 다 사람이 붙는 거다 그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일본에 예전에 여행을 몇 번 가보니까 네네. 일본에 뭐 3대 4대가 막 뭐 음식점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수공하시는 분들 다 많이 그런 가업을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딱 보면 제품은 되게 현대적이고 짱짱하게 나오는데 진짜 허름해 보이고, 한 명 한 명 오래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걸 작업을 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야 바로 파테크가 그런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애들도 빨리 유튜버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아빠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또 되게 응원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제품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국 걸 많이 하잖아요. 사실 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술 차별화가 이제 갈수록 이제 그 폭이 줄어들고,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솔직히 더 싸게 중국에서만 나오니까 가성비를 찾다 보면 중국 걸 막 쓰게 되는데, 그쵸. 네. 사실 그런 환경에서 국내 제조사가 고집을 딱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기술로 계속 만들어야 돼,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50년 인생을 드라이어기에다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럼 신기술 개발을 막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진짜로 그건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진짜 드라이어들을 요즘에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도 하고, 네. 마트에서도 막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걸 찾아서 사고 하는데,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제품을 고를 때라든지 리뷰를 할 때 왜 어렵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핸드폰을 사거나 PC를 살 때는요, 사실 스펙이라는 게 좀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CPU, 뭐 AP 뭐 몇 헤르츠, 그러면 이제 어느 급, 그다음 메모리가 얼마, 그렇게 이제 성능별로 줄을 세워놓고, 내가 좀 강조해서 특화해서 살 부분이 뭐 그래픽 게임이다, 그럼 이제 그래픽 카드를 뭐 좀 강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드라이어는요 이상하게 그 되게 많은데
뭐 모델 번호 하나만 숫자 조금 달라지고 이게 길이가 길었다 작아졌다가 또 최신에 나온 게 무조건 제일 좋은 건가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헷갈려서 네네. 제가 드라이어기 그때 리뷰할 때도요 거기 갖고 나온 거 선정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고요 한 20-30개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은. 아, 네. 근데 그때도 내가 대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아서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정말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해가지고 왜들 이렇게 제품이 난립을 하고 소비자가 뭘 골라야 될지 어려운지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 네네.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국내에서는 가장 소비자한테 어필하기 쉬운 게 소비 전력인 와트다 보니까 와트로 그런 많이들 거. 하시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제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금형을 파서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에는 스펙업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좀 리뉴얼식으로 리뉴얼.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아, 그 이런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소나타가 나오면 소나타에 뭐 몇 년형 몇 년형 하면서 이렇게 알파벳이 올라간다든지 네. 그렇게 가야 되는 라인의 어떤 게 있고 완전 금형을 파서 새롭게 된 게 그쵸, 있는데 그쵸, 그쵸. 지금 문제는 모델명 다 새로 보시죠. 그쵸 아, 모델명이 그게- 다 새로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헷갈리시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소비자들이 사실 드라이기를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네. 뭐 나한테 필요한 풍속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 모타의 힘 그리고 열량 그다음에 이제 뭐 크기 그다음에 이제 용도에 맞는 뭐 사이즈 뭐 접이식이라든지 뭐 일반 고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선택하실 수 있는 이 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아, 하고 좋는 것 같아요. 있고요. 그쵸. 그래서 그 BMW도 뭐 3시리즈 몇 시리즈가 있고 뭐 스포츠 라인 뭐 있잖아요. 그쵸. 스펙에 대한 얘기를 좀 던져드리면서 네. 모터 얘기도 나오고 파워 출력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헤어드라이어기라고 하면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거랑 팬, 그 바람을 내보내주는 거. 그렇죠. 사실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쏴주는지와 그다음 뭐 전력이나 뭐 여러 가지 수명이나 그런 것도 따라올 텐데 그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모터라고 그쵸. 생각하는 맞나요? 네, 드라이기 그쵸. 심장이니까요. 심장. 네. 되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산 드라이기 사셨는데 무겁다. 아, 무겁다. 그러면 이런 AC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겁군요. 네, 드라이기 사셨는데 가벼운데 약하다. 이게 접이식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건 이런 DC 모터, 이렇게 이거는 소형 DC 모터고요. 뭐 옛날에 자동차 그쵸 RC 카드나 RC 이런 카드. 거에 쓰는 것보다 좀 더 강한 애인데 어쨌든 그 종류의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BLDC라는 모터가 뭐냐면 브러시리스 다이렉트 뭐 해가지고 네.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직접 생산하고 있는 모터고 이제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특허도 다 갖고 있는 모터고요. 그래서 이 모터들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 모터는 무거운 대신에 힘이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DC 모터는 가벼운 만큼 힘도 약해요. 되게 무겁네. 네, BLDC는 무게는 DC보다는 약간 더 무거울 수 있지만 AC하고 비교하면 한 반 정도 무게가 나가고요. 가볍고 이제 또 힘은 AC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수명이 일반적인 AC DC 모터하고 대비했을 때는 한 20배 정도 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또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요런 AC나 DC 모터들은 카본 브러쉬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모터가 돌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흘려주기 위해서 그 마모가 되는 카본이 들어가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모가 사용하시면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BLDC 모터에는 이 카본이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본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요. BLDC가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요? 근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지만 무거운 모터 AC 근데 이거는 대신 되게 가벼운데 약하다.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얘는 가벼우면서도 지금 되게 가볍거든요. 네. 가벼우면서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이 모터는 이렇게 보시면 그 전기 회로 방식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전기자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자를 계속 주게 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자석이 하나로 보이는데 여기에 그 8극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석이 들어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극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석으로 움직이는 자기 부상 열차. 네, 자기 부상 네. 열차 같은 거와 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모터들이 이제 뭐 비행기나 이런 거에 똑같이 봤어, 쓰이는 봤어. 원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쵸. 이 BLDC 모터에서 항공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렇구나. 그럼 되게 고급 기술이겠네 이게. 그 다음에 출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바람의 세기와 출력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쵸. 자동차도 사실은 얼만큼 잘 나가를 얘기할 때 뭐 몇 cc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고배기량 차가 셀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 엔진의 실질적인 이제 토크와 마력이 중요한 건데 그냥 야 너 몇 cc야? 야 되게 잘 나가겠네. 그렇게 따지면 막 트럭이 되게 잘 나가야 되거든. 그게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와트는 제가 알기로 소비 전력, 네.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많이 이제 쫙 뽑아서 써주느냐는 건데 물론 이제 와트가 세면은 출력이 세지긴 하잖아요. 네네. 출력과 바람 세기의 연관성이랑 또 다른 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네. 전문가가 왜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엄청 알지도 못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한테 유혹하기 제일 좋은 게 와트수다 보니까 그치. 고출력이 좋은 겁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풍속. 근데 사실 풍속은 파악하기가 어려우세요. 뭐 그냥 뭐 다 셉니다라고 표현을 그치.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또 갖고 있는 계획이 풍속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그냥 수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건 뭐냐면 일반적인 DC 드라이기들이 보통 한 많이 나오는 게 한 9m/s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9m. 초당 9m를 간다는 예. 얘기고요. 그 BLDC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에서 17m/s 정도를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출구 온도가 중요하세요. 소비 전력이 중요하신 게 아니라 토출구,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자리를 그렇죠. 됐을 때 온도가 보통 뭐 이제 모발이 손상이 가장 적게 되면서 빨리 마르는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정도의 건강한 모발 건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온도가 되는 제품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외에 보편적인 드라이기들은 설정값들이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DC 제품들은 보통 한 100에서 한 110도 정도, 그리고 BLDC 드라이기들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도 정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AC나 DC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키우고 계시면 무한장 올라가서 한 125도까지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위험해. 머리 돼요. 타버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험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물론 지금 현재는 구매하실 때 파악하시긴 어렵겠지만 네. 온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풍속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시고 그렇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길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와트만 세면은 전기만 많이 먹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필요한 것 같은 게 뭐 모든 표준화는 안 하더라도 파테크 제품만이라도 풍속 얼마, 풍속, 토출구에 네. 있는 거의 온도 뭐 평균 온도 얼마 해서 그 등급을 쫙 정리만 해줘도요. 그쵸. 소비자가 고를 때 되게 합리적으로 잘 고를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정말 정말 칭찬받을 일인 것 같고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드라이어 심장인 그 모터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출력이나 이런 풍속 이런 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드라이어를 고를 때 뭐 외형도 좀 보게 되잖아요. 그쵸. 아까 기본적인 성능 외에도 외형적인 부분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고 덧붙이실 얘기가 있다면은 좀 조언을 해주세요. 뭐 일단 내가 쓸 것이냐 남에게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네. 찾아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어디다 보관하실 거냐, 그래서 보관. 뭐 접이용이냐, 맞아. 뭐 벽에다 걸어 놓을 거냐, 아니면 서랍에 넣어 놓을 거냐에 따라서 그 정도만 구분을 하셔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론적인 말 하는 것보다 제품을 막상 우리가 필요해서 이제 인터넷 뒤진단 말이에요. 우리 수련이도 이제 좀 잠깐 여행을 가는 동안에 여행 갈 때 뭐 갖고 가야 돼?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형 나 여행 갈 건데 와트는 몇, 길이는 몇, 풍속은 몇으로 사야 될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여행용 하는데. 그래서 용도별로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여쭤봐도 좀 네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